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지난 2월에 아까 우리 조상규 변호사가 약간 뭐 이런 배려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역시도 배려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 2월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검찰청사에 20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검찰이 몇 시까지 나오시오 했는데 20분 늦은 거예요. 지각 출석. 지난달 26일 날 유창훈 판사로부터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그때 법원에 3분 늦게 도착. 오늘 대장동 재판이 10시 30분에 스타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9분 늦게 도착.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늦게 도착이 일단 그래픽에 3번 등장해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없는 일은 아니죠. 없는 일은 아니다. 예, 맞추시는 게 뭐 맞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허허.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당 대표로서 직무 문제도 있었고요. 뭐 네. 특별히 이 부분을 이 정도의 어떤 시간 차이를 특권 내지 특별한 어떤 배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과도하다.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태도 전반이 본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다면 모를까. 예. 전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하에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문제 삼아서 어떤 특별한 사항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향후 뭐 재판이나 조사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출석 내지는 출석 과정 또 출석한 이후에 특별한 어떤 혜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계속 하고 계신데 예. 대부분 다 출석을 하셨고 수사를 받았고 영장 심사를 받았고 법원 출석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회복 중인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것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예. 재판상 또 수사상 뭐 정치적 특혜다 이런 주장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이제 뭐 한 차례 정도 그랬다면 뭐 사정상 그럴 수도 있지라고 뭐 양해가 될 수 있으나 이제 이게 몇 차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피의자 신분이자 또 어떤 경우에는 재판을 받을 때는 피고인 신분인데 어찌 당초에 예고했던 시간보다 그렇게 자주 여러 차례 늦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조상규 변호사가 손을 드셨어요. 무슨 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법정에 출석을 하는 변호사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조인뿐만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네. 법정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표합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요. 판사님이 들어오실 때 모두 기립을 해서 판사님이 앉으실 때까지 기립하고 있습니다. 허허. 그리고 재판을 했던 변호사는요. 재판을 마치고 나갈 때도 판사, 법정 앞에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법정에 대한 존중입니다. 단순히 그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요.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늦을 수 있죠. 어떤 일이 진짜 실제로 발생했다면요. 그런데 저렇게 계속적으로 늦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식이 일단 없다. 그리고 준법의식이 없다. 그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권의식이라고 할까요? 내가 특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난 늦어도 상관없어. 그건 특권의식이거든요. 예. 그리고 9분 늦게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저게 9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왜냐하면 도착해서 들어가서 법정에서 재판 준비해서 시작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30분은 늦은 거예요. 그 입구에 도착한 시간이 9분 늦게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재판이 밀리면 그 다음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조차도 3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 재판이 다 밀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예,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오늘 재판은 대장동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목소리까지 같이 묶여져 있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장동 개발은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입니다.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민간이 독차지할 뻔했던 택지 개발 이익의 약 3분의 2, 5,500억 원 이상을 공공으로 환수했습니다.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 6일에 대장동 관련 첫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날 첫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건강 문제를 호소해서 재판이 일찍 종료가 됐습니다. 80분, 그러니 1시간 20분 정도 만에 종료가 된 것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꽤 긴 시간 재판을 예고를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도요, 8시간 30분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런 것인데 뭐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제대로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의 오늘 법정 출석할 때의 이 대표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글쎄요, 8시간 30분 정도 재판을 받을 만큼의 건강을 회복했는지 그러지 않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비교해서 보실까요? 자, 이겁니다. 지난 6일 날 대장동 첫 재판을 받을 때의 모습은 좌측, 그리고 오늘 대장동 두 번째 출석하는 이 대표의 모습은 오른쪽.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재판부의 생각대로 오늘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좀 재판이 진행될까요? 아니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8시간 30분을 다 아이고. 채우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재판부와 일종의 기싸움 같은 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3번 연속 지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지각을 하면 재판부는 안에서 미리 입정해서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허. 다른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인이 검찰에 출두해야 되는 시간을 늦게 간다. 그다음에 법정에 출두해야 되는 시간을 늦게 간다. 예. 이게 뭐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력형 지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권력형 지각을 하는 이유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데 네. 당신들이 아니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야. 내지는 내가 시키는 대로 바로바로 그 시간에 가는 건 아니거든. 라는 식의 일종의 미묘한 기싸움 같은 것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아닐까. 기싸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법정에서 아니 본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재판을 받다가 예. 아, 난 굉장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환자가 생기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따라서 뭐 재판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재판부는 미리 8시간 30분 맞아요.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관철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이 대장동 재판은 오늘 17일이잖아요. 오늘도 있고 이번 주 목요일이 20일 맞죠? 20일에도 또 한 번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19일입니까? 그러면 20일이면 금요일이겠군요. 맞죠? 예. 자, 오늘 화요일인 오늘 17일 날 대장동 재판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20일 날 또 한 번 대장동 재판이 예고돼 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선거법 재판이 있다. 10월의 스케줄은 이러합니다. 자, 지난번 대장동 첫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본인의 혐의를 일체 부인을 했다. 뭐 이런 것인데 그들이라 하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유동규를 통해서 뇌물을 주고 부정거래를 했는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은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동규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재명 저는 몰랐어요. 뭐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죠. 들어보시죠.
녹취록이나 모든 데 보면 다 나와요. 유동규 하나 믿고 이 큰일을 벌였다고요? 이 큰일을 갖다가 유동규 하나 믿고 벌였다고요? 유동규가 다 했다고요? 이 큰일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인간이 이제 이 정도 벌 거라는 이야기는 했어요. 이제는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내용 알고 있는데 정진상하고 저하고 3명이서만 우리 지분을 공유했고.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재판에서 이재명 내가 아마 숨을 쉬고 있는 한, 살아 있는 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될 거다. 뭐 이런 호소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저러한 기조는 오늘 재판에서도 유지가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변할 이유가 없다고 허허. 생각합니다. 예. 유동규 씨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실 언론에다 대고 했든 뭐 유튜브 매체에 나와서 했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본인의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을 했지만 사실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동규 씨에게 뭐 질문을 하거나 마치 신문하는 듯한 그런 상황들도 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유동규 씨가 보여줬던 모습은 어땠냐면요. 네. 본인이 했던 말이 뒤집히는 경우 또는 본인이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기억이 정확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재판장에서 재판관조차 그러니까 판사조차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는 진술이 계속해서 바뀐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동규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이제 더 이상 유동규 씨의 발언이 영향력을 갖기는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또 객관적인 진술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견제해왔던 입장을 네. 바꿀 만한 스모킹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바꿀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 변호사님. 예. 빨리 좀 재판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예, 왜냐하면 저 화면 보고 왜 갑자기 재판이 빨리 진행되느냐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정도 변명을 하면요. 유죄 판결 나오는 것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대북 송금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지금 방북을 하는데 이화영이 다 알아서 했다. 이화영 작품이다. 난 모른다. 보고받은 적 없다. 이게 형사재판에서 정말 먹힐 수 있는 변명인지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변명을 이어가실 거라면 최종적으로는 유죄 판결 나올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네. 빨리 좀 재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장동 재판도요. 지금 준비기일 4번 하고 기소된 지 지금 7개월 만에 첫 재판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좀 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뭐가 안타까우세요? 2월이 되면 정기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면요. 판사님들이 또 바뀌어요. 예. 바뀌면 또 한 2달 재판 공백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재판이 지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 12, 1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을 해서 재판부가 바뀌기 전에 일정 정도 그 재판에 틀을 완성을 해놓고 다음 재판부가 왔을 때 바로 선고를 할 수 있게끔 네. 어느 정도 빨리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도 속도를 좀처럼 못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아마 이 대표가 이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을 거예요. 고 김문기 씨 모른다. 근데 지금은 2023년 10월 아니겠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심 선고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이 느려요, 더뎌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